이번 라운드 빅매치 대구와 전북의 경기 이제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현재 두 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돼 있어요. 전북의 경우에는 지금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음과 동시에 지난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득점의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전북이었었고,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가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고, 거기다가 경기 때마다 자꾸만 결장하는 선수가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조현우 선수도 조만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는 정말로 출혈이 큰 상황에서 매 경기를 임해야 하는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을 간단하게 짚고 나서 좀 더 자세한 현재 팀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정말 지난 서울 프리뷰를 했을 때에 비해서 정말로 좀 뭔가 좀 대구의 주요 선수들이 약간은 좀 약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이 스쿼드를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징야, 김우석, 조현우 선수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좀 고민을 한 끝에 류재문 선수와 황순민 선수를 좀 꼽아봤는데, 세징야 선수가 그래도 진짜 대구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득점은 물론이고 프리킥이나 아니라면 개인 능력을 이용한 돌파, 이런 것이 다 정말로 최상의 조건으로 지금 경기를 임할 수 있는 상황은 되고 있다는 거, 세징야 선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김우석 선수가 지금 수비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데 간간히 좀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한때는 약간의 좀 실책성 플레이가 조금씩 나오고 그랬지만은 선방 능력이 확실히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방 능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류재문 선수가 경기 출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득점을 했었을 때 정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백업해줄 만한 선수로 저는 황순민 선수를 좀 뽑아봤습니다. 수비적인 여건이나 아니라면 뭐 볼을 배급하는 데 있어서 이 선수가 좀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이 선수를 한번 주요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자, 전북의 경우에는 로페즈, 문선민, 이동국, 이용, 송범근 골키퍼를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로페즈의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부진했을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폼이 많이 끌어올라온 상태예요. 이 선수의 활약 정말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신욱 선수가 이적한 상황에서 최근에 전북의 득점 감각이 가장 좋은 선수는 역시 문선민 선수죠. 활약의 측면에서의 활약이 좋고, 거기다가 득점력도 확실히 초반에 비해서는 출전 기회도 많다 보니까는 득점력이 확실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의 한계에 조금씩 부딪히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 경기에서의 득점을 기록했던 이동국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경기의 선발 출전 여부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 선수의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백업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 수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 역할도 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이용 선수예요. 이 이용 선수가 국가대표 출신인 만큼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측면에서의 공격 수비에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용 선수 제가 주요 선수로 뽑아봤고, 송범근 골키퍼, 이 선수 선방 능력 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현우 다음으로 K리그 선수들 중에서 선방 능력 좋은 골키퍼 송범근 골키퍼예요. 그만큼 정말 전북은 대구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5명의 주요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래도 좋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현재 두 팀의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찝어보도록 할 텐데, 대구는 역시나 이 세징야 선수의 2경기 연속골, 골 감각, 그리고 현재 컨디션 상으로 봤을 때나 세징야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했던 한희훈 선수와 류재문 선수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장자가 많은 대구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김대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 정태욱 선수,
수비진이 좀 약간 좀 약화된 상황에서 이 정태욱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금 뭐 부상 소식이 딱히 들려오는 것은 아닌데 2경기 연속으로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정태욱 선수가 정말로 부상이 좀 심각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인가. 이 코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다른 부상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정태욱 선수의 출전 여부가 정말로 관심이 끌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홍정원 선수의 공백, 중앙 수비의 공백이 정말로 큽니다.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도 한 번에 그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이 백이종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나왔을 때 이 공간을 좁히는 능력이 정말로 부족하지 않았었나. 대구의 수비가 좀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지금 6승 2무 상승세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최근에 외인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외국 선수들 중에서 로페즈 선수가 그래도 좀 회복을 했다는 사실. 자, 거기에다가 문선민 선수가 지난 경기 도움, 그리고 최근 득점 감각에 있어서는 김신욱 다음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전북의 수비수들 중에서 김진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었던 최철순 선수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에서도 전북은 꽤 많이 좀 단단한 상태에서 경기를 이름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전북은 김신욱 선수의 이적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구에 지금 에드가, 정태욱, 홍정훈 이 제공권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구 선수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가 있었으면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해서 득점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루트도 다양해졌을 거예요. 근데 김신욱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그것이 좀 한층 약화가 됐다는 거,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8일에 출국을 한다고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습니다. 이적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어찌됐든 세징야 선수의 한방, 개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돌파하거나 중거리 슛을 때리거나 프리킥을 날렸을 때의 이 한방은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점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 대구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징야 선수, 그리고 전북에는 문선민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죠. 이 경기에서는 정말 득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제가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징야 선수 6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2경기 연속골,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에드가 선수와 김대원 선수가 동반으로 결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조율하는 상황에서도 세징야 선수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하면서도 공격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이 세징야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세징야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적어도 승점 1점은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정말 거듭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경우에는 5골 3도움, 거기다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득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움도 심심찮게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신욱 선수가 빠졌잖아요.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이 선수의 로페즈 선수와의 호흡, 이게 얼마나 잘 작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문선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볼 텐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최근 10경기 3무 7패, 전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요. 더 중요한 거, 대구가 홈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경기도 이기지도 비기지도 못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제 스스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왠지 이번에는 초반에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경기가 운영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구는 정말 결장자가 많아요. 공격적인 면에서 섣부르게 앞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북의 입장에서도 김신욱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로페즈와 문선민을 이용해서 빠르게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살짝 간보기,
간보기로 좀 볼을 돌리면서 공간이나 아니라면 확실한 찬스를 먼저 좀 선점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구가 수비적인 불안을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홍정훈 선수가 빠진 것은 물론이고 정태욱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우석 선수 한 명만으로 이게 좀 잘 운영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좀 수비 불안으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세징야 선수가 좀 분전을 하겠으나 백업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북에서는 문선민 선수와 이동국 선수의 결정력, 이 두 선수가 과연 얼마나 득점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경기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 경기 득점이 좀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주중에 경기가 치러지는 것도 있고 양 팀의 좀 출혈도 조금씩 있다 보니까, 특히나 대구는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대구가 수비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예측, 제 생각에는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구의 출혈이 너무 큽니다. 이번에. 그리고 김신욱이 빠졌다 할지라도 이 경기 문선민이 로페즈와의 호흡을 통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의 승리 예상해보고, 한 골 차로 날 가능성이 크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대구의 공격력이 잘 안 풀리면은 두 골 차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골 차 이상은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두 골 차까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번 대구와 전북의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 리뷰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편집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리뷰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프로토 이 한 경기 집중 리프리뷰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